많은 분들 생활에 정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기초연금이잖아요. 그런데 요즘 이 기초연금을 두고 좀 걱정되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 건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이거겠죠.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기초연금, 이거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?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. 지금까지는 뭐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자격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. 논의의 불을 지핀 게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.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나온 말인데요. 소득이 200만 원대인 분도 연금 전액을 받는 게 맞냐? 이게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거냐?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 거죠. 이게 사실상 13년 만에 기초연금 제도를 한번 손봐야겠다, 이런 신호탄이 된 셈입니다. 자, 그러면 도대체 정부는 왜 갑자기 이 기초연금 개편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? 이걸 알려면요, 먼저 지금 시스템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 건지 그 세 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. 정부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문제점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. 첫째, 이게 원래 취약계층을 위한 거였는데 이제는 중산층 연금이 되어버렸다, 이거고요. 둘째,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. 재정 부담이 이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원 방식이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딜레마입니다.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죠. 2014년에 이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소득 하위 70%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구나 하는 기준이었어요.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그냥 평균적인 소득층까지도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. 여기서 핵심이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데요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왜냐면 우리가 그냥 버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.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고 또 여러 가지 공제를 해줘요.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공제다, 재산 공제다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소득 인정액은 확 낮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론적으로는요. 한 달에 468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요.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맞나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문제, 바로 돈 문제입니다. 재정 부담이요. 지금부터 보실 숫자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. 보세요. 2014년에 6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. 근데 딱 10년 만인 올해 2024년에는 무려 27조 원입니다. 거의 4배가 뛴 거죠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15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우리가 다 같이 부담해야 할 돈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,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. 넓고 얕게냐, 좁고 깊게냐. 이게 세 번째 문제인데요. 바로 지원 방식의 한계입니다. 전문가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게 뭐냐면 모두에게 조금씩 찔끔찔끔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. 선별성을 다시 회복하자, 이겁니다. 자, 그럼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지금 어떤 대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?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안은요. 아예 기준선 자체를 바꾸자는 거예요. 지금 소득 하위 70%잖아요. 이걸 중위소득 같은 걸로 바꾸면 수급자 수가 한 50% 수준으로 줄어들 거다, 이거죠. 말하자면 수급 대상자의 문턱을 높이는 겁니다. 두 번째 안은 소득 하위 70%라는 틀은 그대로 두되 그 안에서 소득에 따라 등급을 나누자는 거예요. 그래서 소득이 낮은 분께는 더 많이 드리고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께는 덜 드리는 거죠. 이걸 어려운 말로 하우상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아래쪽은 두텁게 위쪽은 얇게 지원하자는 뜻입니다. 자,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. 그래서 만약에 제도가 진짜 바뀐다면 도대체 어떤 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? 누가 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을까요?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. 정부가 개편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이 바로 이 네 가지 유형입니다. 첫째, 실제 소득은 꽤 되는데 여러 공제 혜택으로 수급 자격을 얻었던 중산층 분들. 둘째, 월 소득은 적어도 비싼 집 같은 자산을 많이 가진 분들. 셋째, 상대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노인 부부 가구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. 이런 분들이 기준이 강화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보죠. 이 모든 논의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,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꼭 알고 있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.
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안심하셔도 됩니다. 올해 당장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 모든 건 아직 논의 단계고요. 기초연금 제도를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해요. 그러니까 올해 갑자기 여러분이 받는 연금이 줄어들거나 자격이 뺏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던 얘기구나 하고 넘길 수는 없어요. 왜냐면 이번에는 좀 다르거든요.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떠냈고 주무부처 장관도 공식적으로 개편을 언급했습니다. 심지어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. 다시 말해서 이 개편 논의는 이제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섰다고 봐야 합니다. 결국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. 기초연금 받는 사람 수가 좀 줄어들더라도 정말 어려운 분들께 더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지금처럼 폭넓게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? 복지의 효율성을 택할 것인가, 보편성을 지킬 것인가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, 다 같이 지켜봐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.